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터디입니다. 9월 16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권 시장은 이미 대구화되고 있다. 억 단위로 막 2억씩 빠지는 현상, 이런 현상 보이시죠? 2억씩 프리미엄이 막 사라져가는 현상, 공중으로 돈이 증발되는 현상, 양정포레 힐스 스위첸, 부산 오션 파라곤 2억 이상 하락하는 모습. 이 편한 지상 시민공원은 심지어 분양권 가격이 고점 대비 반토막. 그런데 이 속사정은 또 있어요. 읽어보면. 자, 그 다음 큰 폭으로 오늘 하락하는 건수가 좀 보이는데요. 포레나 동네 1.8억, 2.5억, 동구 올림픽타운 마이너스 2.2억, 동대신역 비스타동은 마이너스 1.9억, 시청역 SK뷰 마이너스 2.5억.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들이 제법 보이기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안 하는 흑업체. 지금 언론에서는 빌라의 역전세 현상, 그리고 깡통 전세 현상에 대해서 계속 떠들고 있는데요. 사실 빌라보다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는 것은 아파트다. 아파트 시장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큰 폭으로 전세 가격 하락합니다. 그 전에 4억 했던 전세 가격이 2억으로 떨어지면 임대인은 황당해합니다.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지? 근데 금리는 2% 초중반에서 거의 5%까지 올라갔거든요.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심지어 이게 따지고 보면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똑같다. 근데 이 돈을 받아서 융통을 했는 사람은 좀 곤란해진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빌라보다 아파트의 가격이 더 비싸잖아요. 그러면서 이 돌려줘야 되는 돈 액수도 훨씬 더 커요. 이 문제도 커질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문제를 짚어보자면 지금 연끌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연끌보다 더 심한 상황에 놓인 경우는 1+1. 일시적 1가구 1주택을 일명 이게 부의 사다리예요. 부의 사다리. 갈아타기를 통해서 세금은 안 내고 지속적으로 집을 더 비싼 집으로 옮겨 타는 현상. 이게 부동산 투자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2주택 이상 가구 비중이 전체 한 20% 정도 되고, 나머지 1주택자가 80% 요 비율이라고 치면요. 2주택, 3주택, 돈 많아서 2주택, 3주택인 사람은 사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많지가 않고, 이 중에 2주택 이상의 상당수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활용하는 이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의 자본이 묶여버렸다. 그리고 한 채가 1억이 떨어지는 상황이면 두 채를 가지고 있으면 2억이 떨어져요. 잠깐 갈아타려고 하다가 대구 지역에서도 보면 순식간에 한 4억의 돈이 증발해버리는 현상. 왜? 내가 기준주택 A를 가지고 있었어요. B라는 분양권을 샀어요. 프리미엄을 주고 샀는데 분양권의 P가 마이너스 2억. 부산 제목 오늘 보셨죠? 그 현상이 나타나고요. 이 분양권에 입주를 하려고 하니까 기존 집을 아주 허하게 팔고 떠나야 돼요. 근데 그것도 상상도 못할 금액, 거래량 보면 아시잖아요. 거래량이 얼마나 없는지. 그러면 생각도 못한 그런 금액으로 막 손해를 보고 판다. 근데 이 손해라는 것도 사실 최고점 대비 손해이기 때문에 최고점 대비로 기준으로 봤을 때 요 정도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심리적인 충격이 상당히 큽니다. 이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한다. 1+1, 일시적 1가구 2주택. 그렇게 되면 주택시장 전반은 얼어붙게 된다. 예, 부의 사다리, 계층 이동하는 방식, 이것이 막혀버리면 전반적으로 거래량 굉장히 줄어드는 현상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연끌보다 더 무서운 것은 1+1. 나는 선량하게 그냥 집 조금 더 넓혀가고 싶었을 뿐인데, 조금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었을 뿐인데, 이렇게 항변해보지만 가장 큰 피해자는 연끌보다 1+1이다. 1+1 정도 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기반이 조금 잡힌 사람들이 좀 가능한 경우인데요. 연끌은 정말 다 털고 파산해버리면, 배째라 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 다시 제로에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정도. 하지만 1+1은 다시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하기 어려운 그런 지경으로 몰립니다. 어제 코픽스 금리는 조금 소폭 상승했다고 말씀드렸어요. 0.06. 하지만 이 코픽스 금리 지금 요 파란색 선인데요. 요게 지금 거의 10몇 년 만에 최고치라고 하죠. 이거 2012년. 이때 부산은 체감상 좀 덜했을지 모르겠지만 수도권은 엄청난 하락을 겪고 있던 그 무렵이거든요. 그 무렵. 근데 지금 이 끝이 어딜지 알 수가 없다. 이게 코펙스는요, 이번 달 21일인가요? 네, FOMC 개최되고 나면 만약에 자이언트 스텝이라도 밟게 된다면 우리는 이거 더 올라가야 돼요. 정말 4% 수준까지 간다면, 와, 이거 정말 언제적인지 그 시기도 정잡을 수 없을 정도로 완전 과거로 회귀하는 현상. 금리 인상이 너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고요. 요거 어제 짚어드렸듯이 지난주보다는 낙폭이 축소되었지만 수도권의 영향을 다시 받게 될 것이다. 10몇 년 만에 가장 큰 낙폭이라고. 부산 지역도 월간 기준으로 보면은 아주 상당 기간 만에 나타나는 큰 하락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자,
어제 많은 상승했지만 오늘 조금 하락하는 모습 4만 건 이상의 매물이 보이고요. 전세 물량은 소폭 감소, 초록색 선 위에 있습니다. 제 예측치 위에 있습니다. 월세 물량은 소폭 증가. 요게 조금 이례적입니다. 다른 지역들은 보면 오늘 같은 날 월세 물량 워낙에 어제 그저께 물량 상승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소폭 감소하는 지역들이 대다수였거든요. 근데 부산은 오늘도 매물이 증가하더라. 전체 임대 물량은 소폭 감소한 채 21,700건 정도 수준 유지하고 있고요. 거래량 거래대금 보시겠습니다. 자, 어제 예측해드렸죠. 9월의 거래량은 한 700건대, 한 750건. 그러면 8월의 거래량은 한 1100건. 요 정도 지금 흐름으로 가고 있거든요. 거래량 줄어드는 추세의 흐름 보이시죠? 자, 중개거래 비중이 좀 높더라. 거래 비중이 조금 높게 나타난다. 이 부분 보시면 되고요. 지금 1일 건당 요게 건당 1일 1평균 거래 건수가 30건. 지난달에는 35건, 그 전달은 47건, 그 전달은 60건. 그게 반토막이 난다는 말이에요. 6월 방송 대비 지금 9월의 방송이 건당 거래 건수가 일별 거래 건수가 60건에서 30건으로 반토막이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추세가 점점 거래량이 감소하는 추세로 간다. 그래서 제가 이 1780을 단순 숫자 2로 나눈 것이 아니고 2로 나눈 것에서 조금 더 감소치를 조금 더 줘봤습니다. 자, 가격 상단 부분 대형 평형도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포레나 동네 같은 경우에는 1억 8,500 고점 대비 20% 정도 빠지는 모습도 보이고, 그리고 거의 30%, 저층은 30% 고점 대비 이렇게 빠지는 모습 나타났고요. 동부 올림픽타운 23평형 가격이 2억 2천 빠졌어요. 25% 정도 되나요? 30%는 안 돼갖고 25%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재건축 관련해서, 이거는 뭐 상승률로 하면 몇 퍼센트가 그냥 40% 가까이 상승하는 건도 보이고요. 그 다음 10% 15% 정도 빠지는 건 지나가도 될 정도로 앞에 오른쪽에 숫자 고점 대비 빠진 거 20, 25, 30 요런 숫자 보이시죠? 오늘 유달리 좀 많이 빠지는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사직 2차 3전 그린 구화 43평형 21층. 또 층수 좋아하는 사람은 따져봐도 됩니다. 어쨌든 고점 대비 15% 정도 빠지는 모습. 동대신역 비스타 동원 아파트 이건 고점 대비 30% 정도 빠지는 모습. 층수 12층 18층. 네, 18층 가격이 더 빠졌어요. 21년도 물건이면 지금 비과세로 처리도 안 되는 물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싸게 처리를 한다? 상록 아파트 20% 정도 빠지는 모습. 시청역 SK뷰 최고 6억 4천까지 갔던 것이 지금 6, 4, 20, 몇 퍼센트 빠졌나요, 이거? 6, 4, 24? 거의 40% 빠졌나요?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빠졌지? 네, 이렇게. 6, 4, 24? 한 35%, 40% 정도 빠진 모습이고요. 세동안시는 10% 정도. 다음 상록 아파트 30% 정도. 30이라는 숫자 제법 눈에 띕니다. 센텀 사문 아파트. 여기 5층, 4층 이렇게 보면은 요거 오래된 아파트? 재건축이구나. 재건축 아파트 일부 상승 보입니다. 요거는 가격이 이렇게 갑자기 확 점프했는 걸 보면 그동안 거래 공백들이 꽤나 있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일 UNI 한 18% 정도 빠지는 모습. 자, 이어서 10% 조금 상승하는 것들도 간혹 끼어 있긴 하지만 가격 아랫부분으로 갈수록 15에서 20%밖에 안 빠지더라. 덜 올랐으니까 덜 빠진다. 이런 모습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안 팔리면은 하락률은 다 비슷하게 나타나더라고요. 비싼 아파트 하락하는 것, 싼 아파트 하락하는 것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5%, 10%, 20%, 한 25%, 좀 덜 빠지는 느낌 들지만 나중에 요 현상으로 다 수렴해 갑니다. 25%에서 30%까지 빠지는 현상. 아직까지 요 5%, 10% 빠지는데 욕심낼 필요 없다. 급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라면 그렇게 하겠지만 굳이 안 그래도 물량은 넘쳐납니다. 자, 건당 거래대금 보시면 미세하게나마 하락하고 있고요. 자, 거래량 조정 대상 지역. 과거의 조정 대상 지역보다 훨씬 더한 시기를 지금 거쳐가고 있고 견뎌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까 거래량 750건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중에서 취소되는 거 한 20건 정도 나와요. 한 2%, 3% 정도 취소하는 비율 나옵니다. 그거 빼버리면은 거래 건수 몇 건 되나요? 한 20건 정도 빼면 730건? 네, 이 중에서 또 직거래 비율이 한 20% 정도 되거든요. 한 140건 정도 빼고 나면 130건 보면 뺄게요. 실제 거래되는 거는 한 600건 정도밖에 안 되더라. 이 중에서도 대다수는 이 4억 미만의 물건이 거래되는 셈이에요. 한 240건 정도는 2억 미만의 물건이고요.
보통 투자자들이 뭐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나 이런 용도로 갈아타는 용도로 있는 것은 보통 3억에서 5억 구간, 자산을 조금씩 불려나가려고 하는 요 사람들 구간이잖아요. 여기 거래 비중이 한 25%밖에 안 돼요. 그럼 25% 비중이라고 하면 600건 중에 25% 4분의 1 하면 대략 한 150건 정도 되나요? 150건 정도 거래. 한 달에 150건. 부산의 750만 채 아파트 중에서 75만 채 정도 되는 아파트 중에서 그 중에서 4억 5억 하는 물건 숫자는 물론 제한이 있겠지만 어쨌든 거래되는 건수가 이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갈아타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래되어야 될 금액의 거래 건수가 전체 거래되는 것에 따지고 보면 매월 신고되는 건수의 한 5분의 1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요렇게 보시면은 야 이거 어설프게 갈아타기 하려고 했다가는 큰일 나겠는데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집을 조금 더 이게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좀 갈아타는 이점도 조금 생기긴 해요. 물론 추후의 하락도 염두에 둬야 되겠지만 그래도 갈아탈 수 있는 더 적기로는 볼 수 있어요. 근데 반드시 기존의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먼저 처분을 먼저 확실히 하시고 지금 계약금 받고 중도금 받고도 지금은 계약이 엎어지려고 해요. 막 법적으로 막 소송 걸리고 되게 복잡해지거든요. 근데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내가 갈아타기 이거 계약을 했으니까 뭐 당연히 팔리겠지라고 생각하고 좀 시간 텀을 두고 중도금 날짜를 해놨다.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 상당히 불안에 떨 수 있습니다. 계약금 많이 받으시고 아니면 중도금까지 기간을 일단 짧게 잡으셔서 일단 중도금 먼저 한번 받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왜? 내가 갈아타기 한 물건의 거래량 건수는 이 수준밖에 안 된다. 150건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요거 150, 오늘도 여기 말을 안 썼네요. 150건 뚫지 않으면 이거 볼 필요도 없다. 그리고 뚫을 때 의미도 가격이 상승하면서 뚫어줘야지 의미가 있지. 지금처럼 오늘처럼 2억씩 막 이렇게 빠지는 금액들 있잖아요. 그렇게 나오면서 거래 건수 150번 돌파되는 것도 의미는 없습니다. 비중은 한 7, 8% 정도 유지하고 있고요. 분양권 4건의 거래가 있었고요. 직거래 비율은 어제 한 건이었다가 한 건이 더 추가되었어요. 한 건 추가되었는 것이 뭐냐고 보니까 이편한 세상 시민공원 요거 찾아보니까 요거 직거래 그리고 입주권 이런 조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 3억 3천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더라. 여기 플러스 분담금이나 여러 가지들 생각해 본다면 이거 그냥 반토막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윗부분을 살펴보시면요. 양정 포레일즈 스위첸 고점 대비 2.6억 빠졌고요. 거의 프리미엄이 얼마나 남아있나 모르겠어요. 부천 오션 파라곤 같은 경우에도 최고 6억까지 갔던 것이 4억 7,500이다. 야 위에 봐봐 양정 포레일즈 스위첸 20층하고 4층하고 이 층수가 차이 나니까 그래 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이거 6층하고 최근에 거래된 거 2억이나 싼데 층수는 10층이에요. 이렇게 비교해보면 또 방향이 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상승기에는 방향이고 뭐 뷰고 뭐 층이고 나발이고 없이 막 신고가를 막 갱신해가 나가잖아요. 이런 것들도 의미 있게 봐야 됩니다. 지금 이게 2억씩 빠지는 거 이게 장난 아닌 현상으로 보이잖아요. 대구에서는 이 현상이 일상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에 분양권 시장이 대구화되고 있다. 근데 비단 오늘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간에 제가 분양권 가격 흐름 말씀드렸을 때 억 단위 이상으로 프리미엄이 빠지는 현상들 아마 지켜보셨을 거예요. 자, 전세 거래량 줄어들고 있고 항상 절벽인 것만 감안하시면 되고요. 8, 9월 거래 건수는 113건, 신고가 비율은 10% 정도 되는 가운데 자, 여기는 1.5억. 제가 조금 차이가 많이 나면은 짚어드릴게요. 고점 대비 이건 4억이나 차이 난다. 이건 진짜 환장할 노릇이다. 다음 1.3억 1억 억 단위 이상 빠지는 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빌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게 아파트 문제까지 터지게 되면 종잡을 수 없다. 지금 빌라로 자꾸 이 분위기를 몰아가서 사람들 빌라에 대한 불안감을 안겨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 아파트 시장으로 다시 몰아 넣어야지 그 아파트에 대한 이 매물도 전세 매물도 좀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추후에 매물이 줄어들고 가격이 좀 올라갈 조짐이 보이면 분양을 한다고 하잖아요. 올해 하반기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도 엄청난 분양 물량이 대기하고 있는 뉴스 여러분들도 접하셨을 거예요. 이게 다 분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밀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시행사 망합니다. 시행사 엄청난 자금 조달 비용 들잖아요. 이거 부산 시행사 이거 프로젝트 파이낸싱 연체율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 이 와중에
나중에 지금 대구 사람들은 언제 할인 분양이 나올까 이것을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사실 할인 분양보다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뭐냐, 이 대물 변제. 이 시행사들이 이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돈을 하청업체들한테, 건설사들이 하청업체들한테 돈을 줘야 돼요. 공사 대금을 줘야 돼요. 그 돈을 안 주는 일이 생길 거예요. 돈 못 줍니다. 그 대신 뭐 하느냐, 야, 아파트 대물로 아파트 가져가라. 그러면 이 대물로 아파트를 받은 공사업자들은 어쩝니까? 공사업자들은, 하청업체들은 어떡합니까? 야, 이거 당장에 현금이 안 들면 회사가 망할 판인데, 그러면서 이 대물로 받은 물건을 싸게 파는 현상, 이 현상은 아마 추후에 또 나타나게 될 거예요. 자, 억 단위로 하락하는, 오늘 억 단위로 하락하는 거 많이 보이지 않지만, 야, FOMC가 많이 기다리십니다, 사람들이. 야, 이게 정말 생전, 야, 이 내 생에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 말까 한 울트라, 네, 울트라 스텝을 보게 될지 아닐지. 미국에서, 야, 이거 뭡니까? 생산,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이거 잠재우려고 했어요. 좀 줄어들었다가, 조금 줄어들긴 줄어들었어요. 근데 그 의미가 다른 게 뭐냐면, 이전에 이미, 야, 빅스텝을 2번이나 밟아버렸다. 0점 자이언트 스텝을 2번이나 밟아버렸고, 아니, 풀 엑셀을 밟아가지고 금리를 상승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야, 이거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높더라. 야, 기름, 유가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상태로 거의 돌아가는 수준, 거의 막 80달러, 초중반. 근데 그전에는 거의 한 50달러, 60달러, 한 60달러 이 정도로 상당 기간 지속되었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변동성이 많이 생기긴 했지만, 그전에 한 60달러 이 정도 순. 그래도, 야, 100불이 넘어갔던 거에 비해서 유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야, 소비자 물가 이거밖에 못 잡았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울트라 스텝 이야기가 나와서 어떻게든지 얘를 잠재우려고 하는데, 얘가 지금 8% 이상이에요. 그럼 얘를 얼마까지 잠재우려고 하느냐? 2% 수준까지 잠재우려고 하는데, 야, 금리 인상이 얼마나 크게 다가올지. 야, 지금 이거, 야, 최고 4억 3천까지 갔던 전세 가격 3억 5천으로 가서 싸 보이죠? 근데 아니잖아요. 상황은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전세 금액은 과거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 나는 전세 가격이 나타나야지 그 정상이라고 볼 수 있는 수준일 거예요. 전세 입자들 판단 까딱 잘못하시면 이 전세 대출 금리 대다수가 변동 금리이기 때문에 살면서 중간에 뭐 6개월 단위로 변동이 되건 몇 개월 단위로 변동이 될지는 그 계약 대출 상품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상당한 고통에 시달릴 수 있다. 살면서 그 부분도 감안하셔야 됩니다. 전세 사는 것도 좀 불안한 시기. 전세 가격대별 거래량 줄어드는 흐름 보시면서 3억 미만 비중 조금씩 높아지는 게 확실히 보입니다. 이게 현명한 겁니다. 이게 현명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2억에서 3억대 요 구간이 전반적으로 좀 강세를 띠더라고요. 근데 부산은 좀 예외적이에요. 확실히 이 싼 집도 많고 소형 평형의 싼 집도 많고, 아직까지도 그러고 보면, 야, 부산 시내 아파트 많이 지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싼 물건들이 많은 걸 보면은 재개발 재건축할 땅도 천지입니다. 부산 면적 대구보다 더 좁죠. 하지만 아파트로 쌓아 올리면은 이거 정말 한 점 없이 막 1000만 인구가 들어가서 될 정도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아직까지 높은 곳에 올라가셔서 한번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아파트도 정말 크레인도 많고 아파트도 많이 지었지만 생각보다 주택이나 옛날 오래된 저층 아파트나 이런 것도 생각보다 많이 보일 거예요. 자, 4억 이상 거래량도 줄어들고 있고 비중은 10%. 언제 깨질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평균 전세 가격, 제가 표를 고쳤는데 아직 이게 안 나타났나 봐요. 9월달 가격은 아마 크로스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월세 거래 또한 절벽 현상. 평균 보증금은 살짝 올라가면서 여기 평균 월세 가격도 뭔가 이제 조금 꺾이는 느낌 들죠, 이제. 이게 좀 시간차가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전세 가격은 5억 했던 것이 2.5억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월세로 계산할 때 이 사람들이 이게 한 4억이나 3.5억이나 전세 가격이 요 정도 선에서 월세로 환산하는 현상 때문에 조금 시차는 있지만 결국에는 이 전세 가격 떨어지는 것들이 어느 정도 눈에 확연히 보이고, 이게 시세에 반영이 되게 되면 월세 가격 또한 이 전세 가격의 전환율, 그것과 견주어서 같이 연동될 거예요. 지금 좀 연동 없이 천정부지로 월세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는 느낌이 있고, 이것을 이용해서 야, 이거 봐라, 월세 가격 계속 오르고 있잖아. 야, 들어서 못 살겠지, 억울하지, 월세 내고 돈 언제 모아, 그럼 집 사야지, 또 이런 결론에 항상 이르게 되더라고요. 근데 꼭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 보정될 거예요. 임대 거래량 이제 점점 더
줄어드는 시기. 제가 표를 나타냈는데 자꾸 9월달 분이 조금씩 누락되고 있는데 표를 조금씩 수정해서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